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 상황 해결해 드리는 질문 클리닉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퇴직연금 DC형에서 운용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 나중에 퇴직 후 이제 IRP 계좌로 이체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개시 후 인출했었을 경우에 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된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것인지 아니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것인지 관련 내용에 따른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우선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IRP 계좌로 전환돼서 인출했었을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퇴직연금 DC형 계좌에서 발생되는 운용 수익금은요, 퇴직 후 IRP 계좌로 전환할 경우, 자, DC형 운용 수익금이 나중에 인출됐을 때, 자,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이 안 되고 퇴직 후 전환한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만 포함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1,500만 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우선 계좌 안에서 발생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에 대해서 향후 인출할 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선택지는 종합과세되든지 아니면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그리고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인출하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연금 계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산정과 관련돼서는요, 뭐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DB형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정 기여형이 DC형을 선택했었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임금의 12분의 1에 대해서 매년 입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을 잘 굴려서 발생된 운용 이익까지 합산돼서 해당 금액이 바로 DC형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100% 퇴직소득세가 과세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DC형 계좌에서의 미래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들은요, 회사에서 적립한 기여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용해서 발생된 운용수익이 합산되고 나중에 IRP 계좌로 넘어오더라도 모두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는 IRP 계좌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을 꼭 IRP 계좌로 받아야 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자, 의무사항이 있고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의무를 보시게 되면 만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DC형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IRP 계좌 확인서를, 자, DC형 계좌 개설한 그 금융회사에 제출해서 IRP 계좌로 이전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선택사항일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에 퇴직했었을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수령도 가능하다라는 점. 다만 일반 계좌에서 받게 되면요,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된 상태에서 세후 퇴직금이 입금되는 것이고요. IRP 계좌로 받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고 여러분들이 운용 이후에 나중에 인출할 때 그때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을 때 이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당연히 IRP 계좌로 받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 자금이 넘어오게 되면요, 이때는 만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 개시해서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이 넘어온 IRP 계좌에 있어서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만 55세 조건 하나와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가입기간 두 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했을 때 그때부터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한데 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왔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 개시해서 연금의 형태로 수령 가능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서 수령하면 실제 수령 연차는 실제로 돈을 인출한 그 연차를 의미하고요. 이때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자, 11년 차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나는 퇴직해서 지금 당장 자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빼면서도 세금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최소 금액 1만 원까지만 인출하셔서 실제 수령 연차 11년 차가 된 이후에는 40%에 해당되는 감면을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모두 다 인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목돈을 활용하고자 하지 않는 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1만 원씩 꾸준히 인출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소득세도 절세 받으면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부분 인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 넘어와서 퇴직금을 모두 다 인출하고 싶으면 일부 인출이 아닌 전부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연금 개시를 했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대한 인출이 가능하지만 개시 이전의 부분 인출은요, 여러분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뭐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서 자금이 필요한 이러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때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IRP 계좌 전부를 해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해지할 때 주의할 점은요. 자, 이미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 중인 IRP 계좌에 퇴직금을 같이 합산해서 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가입한 IRP 계좌에는 당연히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들도 있을 것이고, 자, 운용 수익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금 안에는 퇴직금까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직금을 이체받고 운용하다가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요. 아직 연금 개시는 안 했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IRP 계좌를 해지했었을 경우에는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100%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요. 자, 세액공제와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연금 개시 이전에 여러분들 인출하게 되면 연금 외수령으로 보아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과세, 그리고 IRP 계좌에서 발생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몽땅 다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만약에 IRP 계좌로 수령한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셔서 일단은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했었을 경우에도 뭐 장점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계좌를 용도별로 구분을 해 놓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통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자, 상담 신청하신 분들, 그래서 퇴직을 하신 분들과 퇴직을 앞둔 분들 많이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자, 보통은 대출금이 남아있는 분들의 1순위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일단은 대출금을 최대한 없애는 게 좋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을 수는 있으나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러한 방법들로 일단 퇴직금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자, 다음 2순위는 이제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데, 노후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자녀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일단은 노후자금 자체가 준비 안 된 경우에 자녀 지원 자금으로
너무 많은 퇴직금을 활용하게 되면요,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노후자금 준비 안 된 경우에는 자녀의 지원을 최대한 적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렇더라도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부족분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퇴직연금으로 부족분에 대한 소득을 채우는 게 일단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도 조금 여유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녀의 지원자금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드시형 계좌의 운용 수익은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IRP 계좌로 전환되더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의 속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IRP 계좌에서 수령했을 때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만큼 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만큼 인출했을 때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내가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연금소득세,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수령했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전부가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그냥 내가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된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을 통해서 답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